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얼마 만에 나오는 코스닥의 급등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네. 뭐 바이오라든가 반도체, 자동차 부품 웬만한 종목들이 다 올라서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부채한도 협상이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주말에 협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바이든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공화당을 대표하는 메카시 같은 경우도 주말에 협상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은 이 협상 자체가 강대강 구도였다면은 지금은 협상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고 또 기한까지 지금은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며칠 안으로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만큼 이 부채한도 협상만 된다면 단기 반등이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웬만한 종목들 다 올라서고 있고요.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까지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대한 협상 기대감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도 충분한 반등은 좀 가능하다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주말에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중국에 대한 제재라든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또 기다리고 있어서 약간의 어떤 지정학적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부채한도 협상이 될 거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협상 전으로는요.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인드 좀 유지를 하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계속해서 뭐 종목들 주도주의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잘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또 확실한 두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확실한 두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기대되는데 네. 그 전에 리뷰부터 해보자면 저희가 최근에 이제 포트 구성을 하나에는 실적주, 하나에는 성장주 이렇게 좀 들고 그쵸.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상신전자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이제 좀 흐지부진할 수 있다 보니까는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네. 어제부터 이제 그 아이스크림 그 이벤트도 종목인데 맞아요. 오늘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어떤 아침에 급등 나온 부분을 약간은 좀 내려왔습니다만은 급등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신전자가 충분히 하락한 부분에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약 8% 정도의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게 어쨌든 시장은 오늘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말에 있을 G7 정상회의는요. G7 정상회의는 그냥 쉽게 말하면 러시아와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그런 회의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도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좀 상승 관점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상신전자가 이제 그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로 실제 시제품을 만든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L 같은 경우도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최근에 섹터별로 봤을 때 실적이 가장 적게 나오는 곳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SL도 오늘도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오늘 뭐 성화이텍부터 화신까지 제가 다 무료 방송에서 설명을 아주 자세히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다 급등하고 있고요. 역시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실적으로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또 현대차와 연관이 깊은 실적이 잘 나올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이렇게 시세가 좀 많이 나와줬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 아직 안 간 건지 아니면 또 추후에 남은 모멘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자동차는요. 네. 사실 오늘 성화이텍도 그렇고 화신도 그렇고 다 신고가인데 저는 더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1분기에 좋았고 2분기에도 좋을 것이 자동차밖에 없다라는 건데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로 이제 좀 제가 오늘 준비한 거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어떤 종목일지 키워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종목 자동차 부품과 관련됐다고 했는데 삼성증권의 보고서를 딱 찝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증권이 지금 세 편에 걸쳐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어제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 보고서를 갖고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좋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동차 부품주가 갈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좀 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한 거를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 요점 뭐냐면 2025년부터 전기차가 대량 생산에 진입한다. 지금은 다 초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울산에도 투자하고 물개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2025년부터는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뭐 폭스바겐부터 제너럴모터스, 포드 같은 이런 완성차 기업들이 모두 다 대량 생산식에 진입이 들어가면서
200만에서 300만 대 대량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가 바로 한국의 부품사로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북미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 미중 갈등으로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IRA에 대한 수혜주가 미중 갈등으로 또 우리 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이 한국의 자동차 부품사도 IRA에 대한 수혜로 미중 갈등으로 오히려 이 북미 시장에서 한국의 부품사가 수주를 독점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지금 우리의 자동차 부품주들은 현대차 기아차와 함께 미국과 인도에 진출해가지고요. 해외 공장 운영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해외 공장 운영 능력도 지금 축적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특히나 현대차 그룹향 전기차 부품 공급에 대한 레퍼런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북미 시장에서도 장악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대차 그룹과 동반 성장하는 K 부품사를 좀 봐야 한다는 것이고 현대차 그룹만 봤을 때 2025년도에 한국만 35만 대, 인도는 18만 대, 미국에서 50만 대 전기차를 또 대량 생산할 계획이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현대차가 글로벌 판매 9.2만 대 1위 목표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결국 한국의 부품사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현대차가 그만한 실력을 거둔다고 한다면은 그걸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부품사를 봐야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또 어쨌든 그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또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자동차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에 또 현재 고급 부품을 공급하는데 주가가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을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온 현대차, 기아의 주가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오른 거는 이제 주가적인 평면에서 봤을 때는 퍼포먼스가 좋았던 게 부품주였거든요. 네. 과연 어떤 종목이 또 남아 있을지 현덕의 덕분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세종공업을 갖고 오셨네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현대 이야기 많이 해서 또 현대공업인가 생각했는데. 현대공업 이제 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맞아요. 정말 부품주가 많은데 그동안 이제 내연기관차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못 간 종목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 전기차로 변환되면서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네.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BMA라고 해서 이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라는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는 겁니다. 현재 현대차의 전기차용 BMA 제작 생산하고 있어서 현대차가 이제 해외든 우리 또 울산이든 이 전기차의 대량 생산 들어갔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세종공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가 하나는 게 뭐냐면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하이브리드 차의 배터리를 자체 개발했다고 하거든요. 현대차의 남양연구소 자체 개발했고 이거를 지금 파일럿 라인에서 제품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생산하게 되면은 내년도부터는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본격적인 생산은 협력사를 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세종공업으로 시장은 좀 또 진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혜가 되기도 하고 현대모비스의 원래 또 수소차에 들어가는 그 스택 부품 수차에서 핵심은 스택인데요. 그 스택 부품을 공급하던 게 세종공업이거든요.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커지지만은 수소차도 커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소차 관련주기도 하죠. 어쨌든 수소차 관련주기도 하고요. 지금 이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관련주기도 하고 실제 현대차에 지금 이 BMA 제작 생산하는 기업이 세종공업이기 때문에 아직 못 올라간 종목으로 세종공업을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뭐 좀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이따가 이제 하이브리드차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이틀 조정 이후에 오늘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라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신고가를 찍고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들이에요. 근데 세종공업은 인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지금도 적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9,500원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어제 저점이었던 7,900원 정도로 손절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9,5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전일의 저점 부근인 7,9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수소라는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심도가 크다 보니 세종공업도 같이 갈 때가 됐다라고 첫 번째 공약주 소개해 드렸어요. 이어서 두 번째는 또 어떤 테마 안에 있을지 키워드 먼저 볼게요. G7 러시아 제재한다. 지금 이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는 딱 타겟이 있어요. 그렇죠. 중국, 러시아 이들을 좀 제재하려고 견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회의라고 해도 제가 볼 땐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시장에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정학적 이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또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또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요 내용을 한번 체크하고 또 관련 중 하나를 좀 봐야겠다라는 건데 지금 G7이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금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침을 내릴 예정이고요. 여기서 유럽 연합까지 합세해서 같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침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라 에너지 제재 결정을 할 텐데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거고요. 지금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수입 재개를 금지한다. 이게 원래는 지금 그 러시아가 먼저 끊었습니다. 이 폴란드로 가는 가스를 끊었는데 이거를 수입을 재개할까 말까 이런 관점에 있어서 그거를 금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렸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이 러시아에 대한 자원이 꽤 영향이 크기 때문에 뭐 확실한 제재 못 해왔던 건데 이제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G7에서 러시아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내릴 결정이 크기 때문에 이 러시아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뭐 어떤 그 서방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할 수가 있고 뭐 흑해 협정도 더 이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 식물, 이 곡물가까지 급등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정학적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기다 미국은 자동으로 수출 금지가 되는 제재 방식. 그러니까는 이 제재 그 분야에 그 속하지 않는 품목도 일정 분야에 들어가는 것은 자동으로 수출이 금지가 되는 그런 제재 방식까지 논의한다고 하는 거고 G7은 러시아에서 금까지 수입 금지한다고 하니까는 아마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제재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정학적 이슈를 좀 챙겨보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 반응보다는 이와 관련된 종목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다라는 차원에서 한 종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모를 그러한 불안 요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있어서 안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해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오히려 관련 수혜주를 찾아보겠다. 그렇죠. 어떤 종목인지 바로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보겠습니다. GS를 갖고 오셨네요. 네. 이 역시도 최근에 뭐 가스다 뭐다 하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이잖아요. 아니 올랐다가 다시 빠져있기 때문에 주가를 본다면 지금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작년에 우리 생각을 해본다면은 러시아에 대한 어떤 자원을 제재할 때 가스가 급등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GS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경상남도 총 면적의 48%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스값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이 G7에서 러시아에 대한 가스를 제재하면은 가스값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거 말고라도 지금 우리 뭐 가스값도 그렇고 전기값도 그렇고 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공사가 16일부터 요금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요금 단위를 그 메가줄이라고 하는데 메가줄당 1.04원 올리기로 하면서 4인 가구 기준 월 4,400원, 5.5%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이런 도시가스 기업들이 원가는 올라가는데 요금을 올릴 수가 없어서 재무가 좀 안 좋았던 건데 가스값을 올리니까는 재무 구조가 좀 개선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가스값이 올라가서 수혜가 되기도 하고 국내에서 지금 가스값을 이제 조금씩 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1분기는 동결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2분기부터 요금 인상되면서 재무 구조가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개별적인 또 이슈하고 지금 좀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이슈가 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GSE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그 최근에 이제 뭐 에너지값 인상에 대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요. 다시 한번 충분한 조정이 나와 있죠. 충분한 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결국 주말에 파이프라인 차단한다고 한다면은 가스값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이었던 5,000원까지만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08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5,000원이면은 그 단기간의 시세의 변동이 클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말까지 보는 거고 네. 이게 워낙에 이제 뭐 도시가스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테마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변동이 좀 심합니다. 근데 그 변동 구간에서 좀 아랫단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위로 변동이 나온다면 좋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뭐 한 월요일 정도까지 본다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단기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기간도 짧게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도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두 가지 종목 소개해 드렸는데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드디어 코스닥이 강한 상승이 나왔으니 네. 이 기세를 몰고 가야 되잖아요. 자, 어제도 무료 방송에서 자동차에 대한 얘기 아주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물론 성화이트 훨씬 더 급등하고 있고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고요.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에다가 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또 쭉 설명을 좀 해놨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도 수익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체험박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글 하나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네. 그것만 보시면 종목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료 방송 하루 좀 쉬고요. 네이버 밴드에다가 종목별 그리고 시장 상황별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